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용이와 훈이의 뉴스 프리. 포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작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6월 23일 시설장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영산 그리고 포항 이외에도 경주 영덕에서 잇따라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폭력 및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프리는 장애인 시설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탈시설에 대한 경북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들은 어떤 현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폭행, 물고문, 방임, 학대, 성범죄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권 침해하고 시설 운영 비리가 알려지면서 네. 지역 사회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경북의 장애인 시설은 얼마나 있나요 지금? 예. 경북에는 장애인 관련한 시설은 거주 시설이 88곳이 있고요. 2,342명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활 시설이 26곳, 직업 재활 시설이 5곳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여 곳이 이렇게 장애인 시설로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또 보면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한 1,400여 곳, 그리고 26,700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491곳, 그리고 직업 재활시설이 251곳 해서 2,100여 곳에서 35,000명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세 가지 종류의 시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학대나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시설 모두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요,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네.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에서 특히 88곳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곳에서 그곳 네. 중에서 다수의 시설에서 지금 거주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 그리고 폭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 지역 사회가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뭐 폭행, 물고문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인데요. 우선 이제 앞서서 지역에서 2019년하고 2020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만 좀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13개 시설에 20건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경주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주인데요. 경주는 시설 5곳이 있는데 5곳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산인데 경산은 2군데 정도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이제 1군데 정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7개 시설이 우선 문제가 지금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 시설들 어떤 시설들이 있죠? 적게는 정원이 4명인 시설부터요. 많게는 정원이 200명인 시설까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냥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주에 시설 2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네. 설립자인 시설장에 의해서 거주인 폭행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보조금 빼돌리기로 해서 설립자 가족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 사무국장 부인도 벌금형을 받아서 지금 시설에서 추방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한 시설은 암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거주인이 연이어 2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거주 장애인들을 다단계 업체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네네네. 업체에서 자기가 그 운영하는 시설의 거주인들을 다단계 업체에 가입해서 그 돈마저도 장애인들의 주머니까지도 턴 이런 사실로 이렇게 법인도 벌금 처분을 받고 당사자는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포항에도 이제 포항에는 소규모 시설에서 연이어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작년에 그 아동 시설인데요. 거주 장애 아동을 설립자가 오랫동안 감금한 것이 드러나 가지고 그 시설 그 당시에 그 설립자와 종사자 3명 그래서 4명이 지금 이미 기소가 됐고 네. 또 다른 시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주 장애인을 성추행해서 시설장이 징역 3년을 받는. 근데 이 시설장은 그 법인 산하의 3개 시설에 다 시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주 장애인 방임 그리고 뭐 이렇게 학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네. 물고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있는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주인에게 계속 안마를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손목에 이상이 생길 정도가 돼서 지금 신고가 됐고요. 코호트 격리 기간 작년에 그 코로나19로 심각한 문제가 있던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네. 코호트 격리 기간에도 음주를 해서 학대와 방임으로 사법 처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장애인 시설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익 제보를 해도 오히려 공익 제보하신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거의 예외 없이 공익 제보자들이 지금 그 탄압을 받거나 시설에서 축출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금까지 있었던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공익 신고하신 분을 같은 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극히 최근에야 지난주인가요? 그때서야 본인의 혐의가 풀려나서 불기소되는 그런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공범으로 몰려서 네. 뭐 이렇게 처벌을 받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징계를 받거나 해고가 됐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또 탄압을 받아서 지금 내몰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내부 고발을 하는 공익 제보를 해도 그게 개선되기보다는 제보한 사람한테 다시 또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그걸 시설들을 감시 감독해야 될 행정기관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요. 네. 사실 시설장 교체 명령을 한 곳이 2곳입니다. 그렇게 20건이나 발견됐는데도 2곳에 곳만? 불과하고 네. 나머지는 보조금 환수 조치나 시설 이런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고요. 거주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은 사실상 한 곳도 없고 네. 유일하게 거주 장애인 감금이 있었던 그 시설 하나가 지금 폐쇄돼 있고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고 네. 법인이 또 아동 관련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내부 고발한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내부 고발한 분들 전화 연결해서 저희들이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재단 영덕에 있습니다. 김상구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복지재단 측으로부터 이사 해임도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작년도 2020년 12월 초에 네, 뭐 제가 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네, 단지 도지도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의 명예를 뭐 실축시켰다. 공익제보자로서 외부에 알렸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소명의 기회도 없이 그냥 이제 이사 해임을 가결시켜 버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법정 소송을 해서 네, 2021년도에 제가 법원을 이제 판결 무효 소송으로 이제 나왔어요. 원래 복귀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2월 경쯤에 이제 법인으로부터 이사 복귀 통지를 새로 받았습니다. 현재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인권 침해 내용이 어떤 게 있어가지고 공익 제보를 하시게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네. 법인 산하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제 학대 사건들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법인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행복 노인 요양 시설에서도 네. 두 차례 이제 학대 사건과 허위 부용 채용 수급 이런 이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시키는 그러한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그냥 가족의 동의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강제 입원시켰다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네, 어,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이 장애인 거주인 입소자를 네, 정신병원에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입소시키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후에 이제 우리 KBS 보도에 좀 이렇게 3일간 보도가 되었던 이제 식사 시간에 네, 장애인을 이제 학대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네, 최근에는 그 시설 이제 내부에서 네, 이제 이 장애인 친구가 나가고 싶다라는 네. 그 말에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할 때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네. 이제 받지도 않고 단지 내가 나가고 살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시설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내보내버렸다. 자기 결정권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후견인이라는 제도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시설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거주 시설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자기 결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내보내게 사회로 내몰리게 되니까 돈도 다 뺏기고 폭행도 당하고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 결국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한 네. 시설장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법인 대표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뽑았고 두 번째는 무자격자를 뽑았고 네. 세 번째는 또 장애인복지 경력에 전혀 전무한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면접부터
그 면접을 넣으신 분들이 장애인 복지 경력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학위도 좀 높으신 분들이 여러 다수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채용 과정부터 공정하지 않게끔 네.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가장 법인 대표의 어떤 전문성 문제죠. 네. 왜 그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인 대표가 뭐 복지 철학도 없고 이 공법인을 하나의 개인 사유화처럼 운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하나의 돈벌이 대상으로 네. 뭐 운영만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했겠네요. 부정수급 뭐 이런 문제들도 또 있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경우냐면 2017년도, 2019년도에는 네. 노인 요양시설 입소 학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리고 8년도에 이제 허위채용 부정 수급이 발생이 되었고, 이제 2019년도에는 그 도지도점검에서 20건이 넘는 각종 부당행위, 무력자나 회계 집회 발각, 허위채용, 그 시설장이 이제 법인 대표죠. 네. 법인 대표가 출근부 허위 작성해가지고 이게 한수 조치 당한 일, 가태료 받은 일,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 위반, 코로나19 경북 도지사 행정 명령 위반, 그런 벌금을 받고 법인 이상이 납부해야 할 가진금을 시설회계 또 처리하는 겁니다. 법인회계 처리하는 거, 시설회계 처리하는 문제들, 꼭 온갖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영덕군 행정기관에서는 참 우습게도 노인학대 허위 부정수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처벌을 내려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장기요양보험법 업무정지 6개월에 대한 행정처벌이 내려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행되지 못해요. 왜냐면 네. 이게 이제 행정에서 심판 취소된 이유가 이 어르신들 다 어디 보내겠습니까? 또 요양보호사들 이미 실직이 다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영도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진짜 행정 조치하겠다 하면 항고를 해야 됩니다. 네. 항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요양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요. 네. 사회복지사업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적용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예, 장기요양보험법만 해서 피해가기식 봐주기식을 한 거예요. 네. 이러한 이제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지금도 법인 대표는 이 법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최근에 내부에서 이제 요양시설 내부에서 네. 이 식단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네. 네. 식단이 형편이 없습니다. 2,000원짜리 밥이 네.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뭐 몇백 원에 해당이 된다. 어떤 분은 이건 해봐야 1,000원밖에 안 된다라는 아주 부실 식단까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법인 대표가. 예. 그런데도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뭐 처리를 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다는 거네요. 네,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예. 26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이 부분. 네네. 시설에 대한 1차 개선, 2차 뭐 시설장 또 개선, 3차 뭐 시설장 교체해야 되는데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2분 만에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가태료 처분, 예. 벌금 처분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들도 아무도 이 사람 해임 조치 안 합니다. 그 엉망이죠 이게. 그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 네, 제보자를 공익하고 고발하고 뭐 시설 직원들도 공익 그 제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학대 관련해서 부당한 부분들을 이제 공익 제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하니까 이 시설 종사자들이 이제 영덕군으로부터 3차 폐쇄 명령이 이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네. 이 시설 종사자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성찰에 대한 것보다는 네. 공익 제보자 탓으로 다 돌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폐쇄하게 됐고 우리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지역 사회의 현수막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하고 이게 이분들이 집단 행동으로 이 공익 제보자를 탄압을 합니다. 우 몰려가서 나가라고. 이거는 완전 탄압에 가까운 거거든요. 완전 집단 따돌림 하는 것처럼 예. 굉장히 무서운 행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현수막을 달고 법인 예. 대표에게 제대로 된 시설장을 채용해 주세요라고 해야 할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 오히려 법인 대표를 감싸기식을 해버리는 행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종사자분들이. 네. 이게 대표 시설장이 이제 대표인 시설장이 그 인식이 없으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또 인식이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역에는 이제 대체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공익제보자님께서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하고 있답니다. 네. 하지만 영덕군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보다는 이제 법인 봐주기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해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영덕군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해야 할 진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격려도 해주고 보호해줘야 또 많은 이제 공익제보자가 나섬으로써 시설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예,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끝으로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 법인 설립 당시 네. 사회를 위해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 되겠지만 현재처럼 개인 사유화처럼 운영을 하면 모든 피해는 이제 가장 약자인 노인,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 건강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김상구 이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들어볼 분은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최상섭 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익신고를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해고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법원에서 7년간 이제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위계 지시에 의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같이 심부름한 거 이제 공범으로 취급하여 5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공익 제보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예. 공범이라고 이제 벌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누가 공익 제보를 도대체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익 제보를 하신 게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까지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제가 공익 제보를 하기 위해서 한 5, 6년 동안 자료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공익 제보하고 네. 이제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이제 원장이 알게 돼서 해고도 당했었습니다. 네. 물론 저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저희 직원 같이 이제 그 공익 제보했던 직원 2명 포함해서 3명이 해고 당했었습니다. 음. 그 공익 제보하신 내용 중에 예. 설립자 시설장의 주민 폭행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 저희들 이제 발달장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원장이나 이제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친근감 표현을 위해서 이제 별명을 붙여요. 자기 나름대로. 음. 그래서 원장한테도 마찬가지로 별명을 붙여서 이제 불렀는데 그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제 음. 폭행을 당하고 이제 폭행 이제 하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이제 공론화 되고 하면 법인에서 또 이사 교체하고 뭐 시술장도 교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첫 번째 이제 대표이사가 물러나면서 네. 그 법인 대표이사는 이제 원장의 장인인 이제 대표이사로 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시민단체 항의가 들어오자 이제 또 자기 이제 원장 지인 친구분이 네. 또 이제 대표이사로 앉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는 이제 원장이 이제 그 벌금에다 징역형으로 물러나고 이제 1년짜리 원장이 이제 들어섰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잘못을 반성할 생각은 없고 예, 여전히 자기 위주로 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예. 시설 장악을 하는 데만 힘쓰는 그런 태도를 보였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법인을 이제 정상화나 시설 정상화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자기네들 이제 식구들, 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사도 이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또 이제 지인을 안 찾고 또 다른 이사분들을 자기 지인으로 또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인을 뭐 장악하고 관리 운영하고 또 5년이나 7년 지나면 이제 전 원장 이제 설립자죠.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작업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관리 감독해야 될 경주시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경주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경주시는 이제 뭐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전 원장과의 그 이제 지인의 관계로 담당 계장님이나 지금 이제 그때 바뀐 뭐 과장님이나 다 저희들 시설에 계속해서 오고 또 그러고 원장이 부르기를 형님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장 편에 서서 이제 법인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행정상 절차 문제를 뭐 계속 이제 방어해주는,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될 경주시도 시설장이나 그다음에 법인 이사장을 편들어주고 예, 그런 상황이니 더 공익 제보자로서 예, 힘드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계획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노인시설에 10년 근무했고 장애인시설에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익제보하면서 해고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충격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신이 좀 많이 약해져 있고요.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이제 또 이제 이게 공익제보에서
해고당하고 이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금 분명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 아닌 다른 뭐 이제 제조업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아마 공익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위축되고 또 이제 힘들지 않겠나,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또 공익 제보자의 이제 권리를 위해서 좀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좀 이제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네, 개인적으로도 큰 네. 충격 받으셨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네. 또 다른 제보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말씀 못하신 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법인이든지 저희 시설에 이제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나 우리 거주인들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와 법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장애인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솔직히 이제 이 친구들 이제 자립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탈시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시설에서 물론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 이제 공익 제보하면서 이제 또 저희 시설 안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하루 빨리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자, 장애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보기 위해서 옆에 장애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정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시설에서 있었죠, 예전에.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시설에 있으시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겪은 일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설 나온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네. 10년 전까지 한 36살 정도까지 있었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그리고 시설 안에서 예전엔 제가 있던 시설은 거의 막바지에 고아원에서 그 중증생활 시설로 변하던 그 시기에 입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의 처음 들어갈 때는 거의 부모님하고 생활하다가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이 단체 생활에 처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그 시설에서 지금 물고문 같은 학대가 있었죠. 네. 그 얘기 물고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실래요? 물고문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에서 그 중증 발달 장애인이 그 과잉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종사자가 그 물고문이라고 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세면대에 네. 끌고 가고 머리를 세면대에 넣고 물을 틀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세면대 머리 넣고 물 틀어가지고 괴롭혔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 시설에 계실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예, 직접 본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서 생활하시는 타시설에 하신 분들 거의 다수가 얘기를 하십니다. 인권 침해
가 심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기 뭐지 그 시청이나 뭐 저기 그런 데서는 인권 지킴이단도 있고 뭐 그런 네. 활동도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뭐 안전하지 않냐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코트도 오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생활인들이 계속 시설에 있다 보니 스트레스도 굉장히 그 쌓이고 그다음에 시설 안에가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인권 침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나오신 분들이 그 제일 놀라시는 게 우리 때도 인권 침해나 뭐 저기 뭐지 비리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냐?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시설이 최근에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벌어진 이유는 한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그런 인권 침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꾸준히 있어 왔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시기로는 시설이 이제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시설이 있는 한은. 네, 일단은 저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자립생활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제도나 무슨 지원 체계를 좀 세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없는 거거든요. 탈시설에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그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만 좀 그 시설 정책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설 유지의 장애인 정책을 지방에서도 이제는 시설에서 벗어나서 네,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특히 경북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언론들이 해야 할 일이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가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탈시설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편을 준비하시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셨다고요? 네, 제가 지역 주요 언론들 방송 해서 어떻게 장애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를 먼저 보면은 두 신문은 대구 지역의 탈시설이나 뭐 장애인 관련 보도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경북 지역 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북 도민일보를 한번 살펴봤는데 도민일보도
3월 24일자 영덕의 장애인 학대 사건 관리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이제 짧게 보도했고, 그다음에 뭐 영덕 경찰서가 성폭력 조기 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 이런 간략한 얘기들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매일신문을 살펴보면 뭐 인권 침해나 학대 이런 사건 중심으로 이제 보도를 좀 했고요. 경북일보는 다른 신문에 없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그 의민 기사를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6월 13일자는 한동대 손하철 교수의 칼럼 장애인 복지 시설 비리 건절을 넘어서 탈시설로 라는 칼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관련해서 이게 사설까지 다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과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이제 기사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탈시설화를 바라보는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건 6월 22일자입니다. 반대 의견을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설에 도움 없이 이는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하는 게 있고요. 지역사회가 그만큼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을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설을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시설 한번 나오면 재입소하기도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시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또 오더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예, 노인 요양 문제까지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외부로 나가면 관리 인력이 더 늘어야 한다.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얘기, 아마 이건 행정기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토론장에서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발제를 했던 사람인데요. 네.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지역사회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탈시설을 하는 경우에 사실상 그 좀 지역사회의 방임 형태로 또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가족들의 불안감, 이런 네. 것들은 지금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사실 이런 우려에서 좀 해소되기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생애 주기로 보면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행복한 그 복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설에서 시설로 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든 나라들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는 지역사회가 그리고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에 놔두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비용 문제는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 정도의 탈시설 정책을 소득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사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40,000불에서 50,000불을 1인당 국민소득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도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문제로 봅니다. 네, 그렇죠. 비용이나 예산의 문제는 정책 의지의 문제죠. 그런 정책이
가치가 있나 없나 이걸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다른 이제 언론 보도를 한번 보면 영남일보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영남일보에서 재밌는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게 5월 13일자입니다. 여기에 올해 기사네요. 예, 올해 5월 13일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에 있으면 편한데 왜 불편하게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와서 고생하십니까? 하고 휠체어 탄 아이를 지하철에 태우고 내리고 하는 이제 엄마를 보고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군대에 있으면 의식주 다 해결해 주는데 왜 전역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했다는 얘기죠. 시설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준 그렇죠. 다른 예. 말씀이시네요. 예. 시설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하는 이런 자유는 없는 거죠. 예. 강요해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내용 아니었나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주로 보면 포항 MBC, 안동 MBC 뭐 이렇게 MBC가 주로 좀 활발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문제 또는 경주시 소극적 행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2분 넘게 조금 길게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뭐 포항 쪽의 공익 제보자 보복성 해고 논란 문제도 다루고요. 성폭력했던 장애인 시설장 실형 선고받았다는 것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 MBC, 이건 포항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안동 MBC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을 자립할 수 있는 대책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2분 넘게 이제 보도해 줬고요. KBS로 넘어가 보면 지난 5월 18일 있었던 경산 장애인 시설에 학대 의혹 요건 이제 아주 짧게 이제 보도한 게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보도는 장애인의 날 기획 뉴스를 짧게는 1분 50초, 길게는 5분짜리도 있었는데 요걸 6차례 기획으로 보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문제,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가 돼서 마스크로 생활하니까 청각장애인 소통이 어렵다는 이런 현실 문제들, 그 다음에 벙어리 장갑 이런 일상 언어들에서 오는 차별의 문제들도 한번 짚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학생에게 이제 예술교육 하는 그런 특수학교가 있다는 것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이제 배우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내용. 그래서 장애인의 날 기획 뉴스 이건 한번 볼만한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리즈로 준비를 했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보도는 의미 있는 보도 아니었나 싶고요. TBC 같은 경우에는 뭐 경산의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의혹 부분은 조금 길게 2분 넘게 보도를 한 내용이 있고요. 다른 뉴스들은 의미 있는 뉴스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방송은 없었습니다. 김종환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경북 지역, 특히 뭐 경북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장애인의 문제, 장애인 자립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없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 지역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 한번 보셨죠? 뭐 예, 예. 어떤 것 같아요? 사실상 탈시설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그나마 이제 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관련한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가 경주에 경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있고 경산에 포항 경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포항에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안동과 울진에 있습니다만 안동과 울진은 이제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하고 있는 곳은 3곳, 그리고 탈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에 있는 거주인들을 지역사회에 이제 탈시설 시키고 있는 곳도 역시 그 3곳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북의 지자체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중앙정부가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을 수립해서 뭐 일정 정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 예산 정도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제대로 실상을 얘기해주고 비판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기사들도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예, 대부분의 기사들이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좀 화목한 화목한 내용이라 할까요? 그리고 그나마 학대, 방임 이런 것도 그냥 단신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10일 법률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서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죠. 이 법안의 취지는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19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는 곳과 같이 살 사람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장애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손쉬운 방법이란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에 가서 살라고 하면서 사는 곳과 같이 살 사람을 강요해 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 도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경북 지역 언론 방송이 장애인 탈시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지역 정치권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용이와 훈이의 뉴스 프리.